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짠짜잔! 이 책입니다. 이제 돈 되는 경매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제 채널에서 경매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경매를 빨리 시작하세요. 말씀 많이 드리죠. 제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경매를 시작했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경매 쪽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경매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대중화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경매도 요즘에는 정말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 이 얘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파트나 이런 안전하고 역세권에 누가 봐도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감정가의 100% 넘는 일은 다반사죠. 경쟁률도 몇십 대 1로 치열하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뭔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책 리뷰를 부탁을 받았지만 특이하게도 어떤 책 한 권을 저한테 제시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매 관련, 부동산 관련 여러 책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제가 몇 권을 골라서 책을 한번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 이 책을 리뷰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 협찬이지만 그래도 믿고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책이 첫 번째 책이 아닙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쓴 두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이 저자는 세 아이의 엄마라고 합니다. 네. 그 안에서 짬짬이 경매를 지금은 거의 이제 경매 고수가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경매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낙찰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평수 84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들은 특히나 엄청난 경쟁률 그러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항상 저 가격으로 입찰을 할 건데 왜 도대체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서 답답한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가격이면 부동산을 조금 돌아보시고 금매를 알아보면 더 싸게 금매를 딱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10%, 130%, 120%에도 낙찰 받고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의미가 그래도 좀 싸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좀 싸게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낙찰을 위한 경매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계속 폐찰이 반복이 되면 뭔가 성급해지고, 그죠? 또 임장까지 해서 기껏 시간을 투자해갖고 많은 조사를 끝내서 꼭 갖고 싶은데 사람들은 몰릴 것 같고 그러면 금액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눈을 돌렸습니다. 토지와 상가, 네, 경매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 사례 이야기와 또 토지 경매와 상가 경매를 하는 방법, 그런 노하우들이 깨알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경매를 좀 해보시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너무 정말 경쟁률이 너무 심하니까 나도 상가를 좀 해볼까? 땅을 좀 해볼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이분도 특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가를 하려면 거기에 이제 장사를 해보고 도대체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얼마의 월세를 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감도 전혀 모르겠고, 아파트는 시세가 되게 정해져 있지만 상가나 사무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시세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그 정해진 금액에 월세를 내고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없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빌라는 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 싶으면 금액을 1,000만 원이든 몇천만 원 조금 낮추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거의 안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양보하면. 상가나 사무실은 이야기가 다르죠. 네, 월세 얼마
해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죠.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장사를 했고 가게를 많이 알아보러 다니고 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은 인테리어를 우선 투자 비용이 우선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알리면서 단골 고객이든 뭔가 이렇게 해서 기껏 사람들한테 알려놓고 뭔가 했는데 또 이사를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걸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망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심리죠. 네. 이분은 어찌됐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선택한 방법이 또 재밌어요. 본인이 그냥 아예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임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가게를 얻으려고 하니까 부동산을 또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많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많이 주어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직접 이제 사무실을 차려서 월세를 내면서 알게 되죠. 그 느낌을 알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배운 것도 굉장히 가치 있지만 월세를 정말 그 금액을 내보면서 느낌이 이제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요식업까지 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아, 여기에는 지금 이 재료에 이 메뉴에 판매가가 이거고 지금 몇 분 정도로 해서 이게 음식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 테이블이 개수가 몇 개고 뭐 회전율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 수익이 벌리겠다, 이런 느낌이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남편이랑도 종종 해요. 그리고 월세를 우리가 이제 가게 봐도 이 월세는 웬만한 업종이 들어가서 낼 수 없는 업종이다. 뭐 그러니까 식당이면 이 월세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험을 하고 실제로 음식도 만들어 갖고 팔아보고 고객에게 직접 매출을 만들어 보고 나서야 진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찌됐건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무실까지 얻어봤다는 것에 되게 좀 재밌고 신선했어요. 그리고 또 토지 경매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토지 같은 경우는 관심도 좀 없는 편이고, 근데 이분이 토지 투자에 대한 매력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토지가 또 재미난 게 예시가 있었는데, 토지에는 농작물의 명도가 또 있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 누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내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 만약 토지를 했는데 거기에 막 콩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이 있잖아요. 이 농작물을 명도를 해야 된대요. 그 말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이게 이제 내 땅이다 하고 농작물을 그냥 다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 내보내는 것과 똑같이 연락처를 이제 막 뭐 메모를 주변에 여기 농작물 이거 하시는 분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는 콩들을 제가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왜냐면 그게 보통은 농작물이 수확할 때까지는 점유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대요. 그렇지만 낙찰자는 하루빨리 내보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대출 이자를 줄이는, 아끼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농작물들 다 깨끗이 치워야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가 다 그냥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근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 수확할 때까지. 그것도 되게 제가 몰랐던 일인데 재밌었어요. 많은 내용들이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통한 이야기들이라서 훨씬 쉽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내용도 재밌었는데요.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색지가 들어가 있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경매를 하는 분의. 어떻게 보면 저자는 굉장히 고수 같고 뭔가 넘사벽 같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인터뷰들은 정말 내 주변에서 봄직한, 나도 금방 요 인터뷰하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좀 친근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재밌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제 인터뷰 하신 분은 아이디가 파토파토라는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은 대기업에서
그냥 착실하게 회사 다니다가 너무 일이 지겨워가지고 경매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다고 하냐면, 아, 나 너무 착실하게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귀엽지 않나요? 나 너무 착실하게 가난하다. 착실하게 가난하다. 예. 어떤 뜻인지 공감 가시죠? 그래가지고 일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뭔가 안 나오고 월급은 똑같지만 뭔가 경매는 왠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경매를 하고 결과는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뭐 재건축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경매 강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도 다니고 경매도 하고 타로 상담도 하고 네, 되게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월급에서 10년 동안 모은 돈보다 경매가 훨씬 빠르게 돈을 벌어 주었다 말씀을 하시네요.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기 보면 뭐 집주인, 상가주인, 땅주인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처음 시작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수익률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다른 쪽에 정말 돈이 드는 경매가 뭔지 찾아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뭐 경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급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상세하게 등기부 등본 보는 법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 책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매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세요 할 때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냐면 최신 나온 책 중에 경매 관련 책을 다 독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바뀌고 법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책을 읽어서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즈음에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어떤 저자는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뭐 재밌게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루한 책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다양한 사례를 좀 접할 것인가. 왜냐하면 경매가 하시다 보면 정말 매 사례가 똑같은 게 없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매번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경험을 했느냐가 결국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보니까 등기부 등본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요. 상가주택, 상가, 그리고 땅, 공매 그런 것까지 모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공장 입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권리 분석하는 그런 세세한 것도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고 경매가 여기 이만한 분야가 있구나. 경매가 아우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터뷰들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랑 비슷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런 경매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삶이 조금씩 달라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고 뭔가 재미를 보시면서 보기가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 경매하시는 분들은 다독이 중요하니까요. 이 책도 하나 넣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딸이 방해를 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소사장 소피아의 책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